미장에서는 샌디스크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국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90만 원을 뚫어내면서 그나마 시장을 방어한 건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ABL 바이오 이슈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루닛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더해졌고요. 펩토론까지 이유 모르게 급락을 하면서 역시나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월 시장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그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좀 특히나 바이오는 약간의 노이즈만 만들어줘도 이때다 싶어서 좀 많이 누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장에 대한 좀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150 기준으로 상위 5개는 다 조정을 받았고 상위 하위 5개는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급에 대한 전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장 되면서 좀 2차전지가 좀 더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월말이기도 하고 여기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준비하는 구간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여전히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리뷰를 해봤고요. 종목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신고가와 함께 오늘 ABL 바이오를 밀어내고 시총 5위로 올라섰어요. 맞습니다. 앵커님이랑 하면은 계속 이거 리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제는 쉬었는데 또 오늘 목표까지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은 계속해서 안 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바이오가 어수선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또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포모 구간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5차 목표가가 전 최종 목표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차 목표가는 55만 원 그리고 익절가는 45만 원 제시드리고 할 테니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포트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삼천단제약이 무려 수익률 2위로 올라섰다라는 점 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전해드릴게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여기도 이제 연일 신고가 행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쪽도 우리가 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다른 쪽은 다 빠지고 반도체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다음 목표가 43만 원 그리고 익절가 라인은 추세가 잠깐 눌릴 수가 있다 보니까 35만 원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챙기면서 일단 리스크는 줄이자라는 점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은 리노공업인데 소개해 주실 때 주가가 신고가여서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질문이 무색해졌네요. 맞습니다. 사실 리노공업 같이 제가 이제 신고가 영역인 종목들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네. 그만큼 모멘텀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도 괜찮다. 넥스트레이드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의 편입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해서 여전히 좀 강하게 들어올 거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도 한번 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까지 모두 도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해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지금 약간 코스닥이 약간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좀 더 색다르게 한알령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춘절 효과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장세가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벤트까지 당겨오면서까지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 150에 편입이 돼 있으면서 재료가 살아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좀 이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테마일까요? 이제는 코스닥 쪽에서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반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결국에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블랙핑크가 새롭게 또 떠오르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서는 BTS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계속해서 실조에 대한 시대를 연다라는 기대감에 맞물리기 시작을 하고 BTS 효과가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또 되고 있는 게 한한령 완화에 대한 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신중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없었던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이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멀티플이 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장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커다란 멀티플로 볼 수가 있는 게 K컬처에 대한 인기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좀 팬덤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팬덤이 크게 이어지는 만큼 여기에 대한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과거랑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키워드인 한한령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빠르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으로 좀 부각될 만한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가 없으면은 멀티플이 크게 훼손이 될 수가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멀티플이 많이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건지 이 부분 참고해야 되는 게 현재 구간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책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미지수가 클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어떤 테마일까요? 한한령 하면 또 빼놓지 않고 떠오를 수가 있는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화장품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화장품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K뷰티 인기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나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화장품 쪽이 좀 견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출만 하더라도 170조가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에 대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고차 플러스에서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멀티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특히나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타임즈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K뷰티는 미국에서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나 일본 이런 쪽에 대한 시장도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테마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나 얼타뷰티 등에서는 여전히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점으로 체크해 볼게요. 장점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한 맥락으로 화장품에 대한 K뷰티 인지도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글로벌적인 멀티플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 시장이 가장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억눌렸었던 플러스 알파에 대한 화장품 산업에 멀티플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한한령 해제인 만큼 지금 너무나도 좋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장점을 꼽아 주셨습니다. 단점도 확인해 볼게요. 단점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 중국 정책에 대한 변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좀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주가 차별화가 좀 많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중국향 매출이 잘 나올 것이냐, 미국향 매출이 잘 나올 것이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시성이 좀 중요한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될 2월 시작을 앞두고 오늘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테마에 집중해 볼까요? 저는 이제 둘 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화장품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화장품 선택해 주셨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 오랜만에 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향 화장품을 선택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키워드의 가장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향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게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 동사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어닝 쇼크가 만들어지면서 큰 폭 하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중국향의 매출이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는 바닥권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구권에 대한 사업 확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향에 대한 매출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보다도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때요? 지금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만들어지면서 하락을 했던 구간이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구간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중국향 매출이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5%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인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좋긴 하지만 이제 바이오에 대한 하락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신 다음에 녹화 방송 꼭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바이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이버 밴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